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0.04%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3006.16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코스닥은 0.14포인트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천선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기관이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1,855억 원 물량을 끌어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고 개인은 674억 원 물량 매도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인이 끌어주는 하루였는데요. 1,519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과 기관, 개인은 1,000억 원, 기관은 262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불금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1574 비밀번호 꼭 입력한 뒤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볼까요? 김대명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했을 때 사진을 봤는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요. 그 사진에 그 사진 언제적 사진이죠? 일단은 그 사진은 제가 조만간 변경을 할 거고요. 변경이요? 네, 바꿀 겁니다. 왜요? 굉장히 좀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아요. 네,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6년, 7년 바야흐로 정도 6, 된 것 7년 전? 같아요. 네, 6, 7년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훨씬 더 젊어 보이십니다. 통통했던 시절이어서. 네. 샤프한 지금의 네. 모습으로 새로 프로필을 갱신할 생각이신가 봐요. 네, 꼭 바꾸겠습니다. 셀카로 찍어도 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이제 이전 사진이 굉장히 셀카보다 못하다는 뜻이시죠? 아니요. 이전 사진이 그렇게까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인물이 좋으시다. 굉장히 좀 솔직한 답변 잘 알아들었고요. 마음에 색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 조명으로. 네, 여기까지 일단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하길 손꼽아 기다리신 것 같은데 먼저 톡방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마리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은 너무 어려워 님께서 가을 남자 흐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옷이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이 옷 때문에 이 가을 남자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초코색인데요. 마리님께서 안녕하세요. 권민정 아나운서님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해요. 제 이름을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드리네요. 리틀 자이언트님께서 흠이 미차 오늘도 음주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톡방에서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시는 분이죠. 벌써 빨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음주를 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영덕님께서는 휴젤에 대한 이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남겨주시고 계신데 안녕하세요라고 뿌잉뿌잉님께서 남겨주셨고 주식은 너무 어려워 님께서 대명쌤 오늘은 스타일 좀 바뀌셨네요라고 하셨어요. 대명쌤 네. 스타일 바뀌셨어요? 스타일이요? 네. 제가 스타일을 고집을 하진 않아서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바뀌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브라운한 가을한 남자인 걸로 오늘은 가을남으로 제가 별칭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라 내 계좌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네. 와둔다, 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오늘장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국내 증시의 체력 테스트 구간이라고 오늘 남겨주셨네요. 체력하면 또 우리 김대명 전문가님 아니시겠습니까? 방송 전에 난리가 났어요. 오늘 니트를 입으니까 다들 지금 근육이 뿜뿜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체력 테스트 구간 어떤 의미로 쓰신 거죠? 일단은 저는 일단 초딩 체력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이제 체력 테스트 구간이다. 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선을 이제 한번 그어보면요. 저희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고점 구간대에서 이제 여기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이런 네. 자리까지 2,900포인트대까지의 구간에서 본다면 큰 박스권을 지금 이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1년여 가까이 이제 박스권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이제 반등이 좀 이제 나오면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던 체크를 해본다라면은 여기 이 구간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제 대외적인 이제 악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표면으로 다 드러났었던 이제 그런 이제 악재들이었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이제 악재들이 또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충격을 좀 이제 가하면서 굉장히 좀 지수의 어떤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주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이제 흐름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본다라면은 다 알고 있는 악재가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가 과연 이제 악재일까?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돌발적인 악재들이 많죠. 네. 그렇지만 다 알고 있는 악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하락세 자체는 크지 않았던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을 틀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달이나 이제 12월 달 되어서 이제 아직은 이제 악재가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순전히 이제 실적 관련해서의 증시가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테이퍼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거나 또 다른 이제 남아있는 악재가 또 다시 이제 또 부각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고 그죠?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 속에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수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악재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에 어떤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나 어떤 이제 수익권에 오신 종목들 또는 이제 손실 구간이 좀 적으신 구간에서 이런 불안 심리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따른 어떤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시점에서 좀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흐름인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조정 흐름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반등을 하다가도, 그죠? 반등을 하면서 뒤따라가는 어떤 이제 흐름을 보이다가도 다시 한번 그런 이제 이슈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지금 시점이 좀 어떻게 본다라면은 향후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전에도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큰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일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방향성이 좀 잡혀야 되는 구간이다. 현 시점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반등에 대한 반등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가야, 그죠? 우상향을 해 가야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 어떤 이제 뭐 계좌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어떤 종목들 또한 그죠?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랄까요? 박스권 매매를 통한 네, 이제 그런 대응 전략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그죠? 제대로 또 반등다운 반등을 뭐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밀린다. 그러면은 순전히 추세 그대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그죠? 제가 네. 선을 이제 가로로 한번 그어 보면은요, 이렇게 이게 살짝 진하진 않는데 이걸 살짝 좀 진하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살짝 굵게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 추세에 맞게 돼 있어요. 네, 추세에 맞게 돼 있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추세의 시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충격을 받는다라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또 전환이 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체력 테스트 구간 현재 지금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정말 이 체력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방향성은 상승 방향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님의 입장은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방향을 제대로 좀 틀어주지 못한다라면은 그죠, 네.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결국에는 이런 수급적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큰 박스권 안에서 이제 주가가 그죠? 지수의 흐름이 이제 큰 박스권 안에서 흘러간다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인데 현 시점에서 만약에 그러한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과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 네,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야 될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테마주들 위주로, 그죠? 여러분들이 매매에 좀 굉장히 좀 활성화를 좀 키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향성이 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죠? 무작정 지금 시점이 네,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권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면 좋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내가 어떤 테마주를 골라야 하지, 어떤 시기에 진입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독 오픈 채팅방 이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쳐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비밀번호 1574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김대명 전문가님께서 이 매수 진입 시기와 이 손절가 목표가까지 찬찬하게 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해 주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한 주평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 롭시자 랩셀입니다. 이 관계사 고영암 세포치료제 전임상 발표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녹십자 랩셀 오늘 장 마감이 3.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장 중에 12시가 넘어가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10만 1,8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낙폭이 조금 있었네요. 그래도 3.5% 상승하면서 10만 2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고영암 세포 치료제 전임상 발표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기대감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기대감이 또 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녹십사 랩셀. 일단은 제가 여기 이 세포 치료제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네, 아, 공부를 그래요? 네,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한 이 세포 치료제 시장 규모 자체, 네. 그죠?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향후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굉장히 파이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거든요. 네. 뭐 조단위죠. 한마디로 조단위, 몇십 조 단위의 어떤 그런 조단위 어떤 시장인데. 규모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녹십자 랩셀뿐만 아니라 이제 뭐 LG화학이나 뭐 다른 이제 뭐 HK 이노엔이나 뭐 또 다른 이제 여러 글로벌적인 회사들이 계속해서 네. 이제 앞다퉈 지금 이제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이 NK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이제 치료제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개발이 제대로 된다라면은, 그죠? 효과가 제대로 된 입증을 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어떻게 본다라면 뭐 이제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이제 가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타이틀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타이틀을 확보만 한다면은 정말 이제 굉장한 거죠. 굉장히 네, 이제 그렇죠. 시장 규모 자체나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기술 자체를 갖다가 그 전에 벌써 이제 머크사에 벌써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한 2조 원대 그죠?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이 회사의 매출적인 부분으로 또 이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죠. 개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임상 관련된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겠다. 네, 이런 이제 내용의 기대감이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소폭 상승세를 좀 이제 나타내줬었는데, 일단은 뭐 이 녹십자 랩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주가의 박스권 흐름을 봤을 때는, 그죠? 네. 주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뭐 표면적으로 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이 녹십자 랩셀에는 또 다른 이제 또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회사의 그 뭐죠? 아티바라는 이제 그 관계사가 있어요. 네, 이 아티바라는 이제 관계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는데, 그 벌써 이 얘기는 벌써 이전에 나왔었지만 아직은 뭐 이제 기업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기업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다시 이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정배열 구간 속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시점에서 거래량을 좀 터뜨려주는, 그죠? 예, 의미 있는 어떤 거래량을 좀 터뜨려주는 어떤 이제 그런 거래량이나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잡힌다라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녹십자 랩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그죠? 지금 네. 당장에는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뭐 선뜻 이제 매매를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뭐 시장 흐름, 주가의 흐름 자체가 박스권 흐름 속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확한 어떤 이제 매수 신호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려면은 네. 이 해당 종목 구간에서의 어떤 이제 거래량을 좀 동반해 주는 그런 추세를 좀 전환시켜 주는 그런 어떤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와주는, 네, 그죠? 11만 원대를 뭐 돌파를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반등의 흐름이. 그런, 그렇죠? 그런 그림들이 네. 나와준다라면은 그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시 이제 눌리는 시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 방향으로 좀 틀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 아직은 타점을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되, 네, 아직은 타점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되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유를 네.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기다려 보셔야,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신규 진입의 그 구간까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플리토입니다. 외국인이 11일 연속 순매수 행진의 강세라고 합니다. 플리토 오늘의 종가 상황은 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플리토 어떤 큰 이슈 없이 외국인의 11일 연속 순매수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중에는 35,3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또 낙폭이 커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저도 이슈를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네, 없습니다. 저도 못 찾았습니다. 네, 없어요. 저도 못 찾았고,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을 따져볼게요. 네. 따져본다라면은 뭐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여기
이 이제 매집에 관련된 이제 또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네. 기존에 어떤 뭐 이제 3월 달이나 뭐 이제 4월 달에 크게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매집을 했었던 그죠? 이런 이제 그림들이 그러네요. 보이죠.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이런 매집의 형태를 보여줬었던 이 수급의 주체들은 결국에는 외국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니까 외국인이 끌어주고 그렇죠. 외국인이다. 그 여기에서 네. 또 다시 이제 또 외국인들이 연일 또 순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를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의 어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본다라면은 네. 아직은 고점 구간대가 아직 남아 있어요. 뭐 43,950원대. 네, 이 구간대를 여전히 이제 좀 돌파를 해줄 것 같은 이제 그런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 구간대에서 네,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네. 좀 쉬어가고 있는 여전히 이제 매집은 잘 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이 거래량 자적인 부분들 겨우 네. 4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을 가지고 네. 주가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간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죠? 네, 기존에 벌써 매집을 다 해놨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하. 네, 기존에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네. 거래량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죠? 매집을 다 해놓은 상황이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 주가를 끌고 올려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번역을 이제 하는 회사더라고요. 네, 학습용 그죠? 데이터 네, 번역을 하는 회사인데 뭐 이 회사랑 이제 계약이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한 회사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플랫폼, 대형 플랫폼 이제 회사들이 있긴 하던데 네. 일단 기업적인 부분으로 이제 재무 상태나 이런 상태를 보면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 계속 적자를 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인은 수급적인 부분밖에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매집은 잘 되어 있습니다. 매집은 잘 되어 있는데 혹시나 신규 진입을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네,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좋은 거네요.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할 매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조금씩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가야 되겠죠. 그죠? 어디까지가 고점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종목이 뭐 그전 고점 때까지 뭐 5만 원, 4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 뭐 5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야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죠?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리스크를 관리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번역에 대한 플랫폼의 이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에 워징어 게임이나 워낙에 또 우리나라 K 컨텐츠들이 강세라 이런 번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렬이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은 일단 매출적인 부분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렇죠. 네, 전혀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계속해서 이제 계약권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따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큰 계약을 이제 뭐 아직 따냈다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외국인들이 뭐 미리 정보를 먼저 이제 먼저 그런 고급 정보들이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뭐 매집을 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또 이제 후회 됐을 때 또 다시 이제 또 내용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네,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매집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어떤 이렇게 매집을 했었던 어떤 주체들이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주가를 한번 크게 한번 급등을 시켰다가 또다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리스크 관리부터 먼저 해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섣불리 진입을 하기에는 이 재무제표나 지금 매출이나 이게 지금 잘 매집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익절을 해주시라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오 위즈입니다. 힐링 게임 포레스트 아일랜드 글로벌 정식 출시 후 강세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개인주들이 좀 많이 강세였죠. 오늘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28,000원까지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26,300원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와 관련된 어떤 이 내용보다는 사실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게임주 테마 자체가 그렇죠. 그 테마 자체가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오르는 그렇죠. 느낌이죠. 키 맞추기 흐름의 어떤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어떤 그런 게임주들의 강세 속에서 본다라면은 뭐 위메이드나 뭐 다른 이제 어떤 이제 여타 관련주들 좀 가벼운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이제 강하게 나왔었던 반면 정작 무거운 어떤 카카오 게임즈나 그런 이제 네오위즈나 뭐 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약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종목 여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이 관련해서 이제 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뭐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지금 뭐 이제 네오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자 여기에서 그 뭐였었죠? 그 게임 이름이 제가 적었어요. 저도 이름이 잘 몰라가지고 포레스트 아일랜드 맞습니까? 포레스트 아일랜드 이전에 이전에? 블레스 언리시드 네 그런 이제 네, 그런 게 네, 있었군요. 그런 이제 네. 게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이제 흥행몰이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크게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그죠? 네네. 네,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게임주들이 네. 크게 조정을 전체적으로 받았, 다 조정을 전체적으로 받았었죠. 좀 조정을 받았었고 또 그런 전체적인 또 조정을 받았었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게임 테마들이 또 다시 네,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의 그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만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게임주 결국에는 이 네오위주를 떠나서 그럼 이 네오위주가 더 앞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겁니다. 그냥 테마주들. 네, 이 테마의 흐름 속에서 같이 이제 상승을 해줬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혹시나 이제 게임주 테마들이 다시 쉬어간다라면은 해당 종목도 물론 같이 또 쉬어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오늘의 공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의 끼워 맞추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끼워 맞추기에 대한 어떤 그런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테마주들, 제가 생각할 때 그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네, 좀 만들어 맞습니다. 섣불리 접근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지만 그런 종목이 또 계속해서 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얄미운 종목이긴 한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쵸, 오늘 좀 다행히.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그 종목이 만약에 또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게임 관련주들도 또한 테마들이 좀 다소 좀 쉬어가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 위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게임주에 관련한 이야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파라텍입니다. 휴림 인프라 투자 조합으로 최대 주주 변경 소식 후에 이 강세를 띄웠습니다. 파라텍 오늘의 장 마감은 10%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3,015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 주주 변경을 했습니다. 네, 최대 주주를 변경하면 보통 좀 강세를 띠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네, 네.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단발성 이슈가 많죠.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런 겁니다. 뭐 이 최대 주주와 변경에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연상을 가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 네, 그죠? 네. 3연상을 가면서 뭐 또는 이제 한 120%대 단기간에 뭐 한 일주일 만에 그런 식으로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지금 파라텍처럼 굉장히 뭐랄까요? 상승세는 나왔지만 어떤 이제 그런 연소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해는 주가의 위치 자체가 네, 주가의 이 위치나 이 해당 종목의 어떤 그런 이제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여전히 좀 이제 박스권에서 좀 머물고 있는 네, 크게 상승을 할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생각할 때 한 4,000원대 네, 그런 구간대까지 어떤 상승세 그 정도 굉장히 좀 단기적인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뭐 거래량적인 부분들이나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주가의 흐름이나 뭐 유통주의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네, 아직은 좀 미비하다. 네, 상승세자나 매수세 자체가 아직은 좀 미비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이슈로 인해서 이 정도의 상승세밖에 나타내지 못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네, 상승세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할 수 있다. 약할 수 있다. 네. 네,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파라텍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GNC 에너지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성장 가속화의 급등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슈를 띄워주는데 오늘은 GNC 에너지 17%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장중에 5,530원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개장하자마자 급등을 보여주면서 바로 9시, 10시쯤 됐을 때 5,44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후로 조금의 낙폭을 보이다가 또다시 급등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GNC 에너지. 뭐 이거는 좀 이제 뭐랄까요? 뭐 여기 이 내용 자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그 내용이 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성장 가속화에 급등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이제 계속 이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수혜를 정작 이제 크게 받지 못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다시 뭐 이 종목 해당 종목이 뭐 이제 와서 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은 매수 주체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이제 매집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거래량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7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네, 이 정도 되는 거래량이면은 거의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에 거의 버금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네. 이제 매수세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정도 얼마죠? 정확하게 뭐, 5,100원 선, 그쵸. 5,000원 라인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면 네, 그렇죠. 관심을 가져도 좋다. 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네. 근데 다만 좀 단발성으로 좀 보자. 네, 단발성으로 혹시나 한번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빠져나와셔야 되는 네, 그런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GNC 에너지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일정 특징주 일부에서 하는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고민, 나도 이런 종목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김대명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1574를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은 상담소 코너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매수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김대명 전문가님께서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쇼핑의 여왕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채널이 전 진짜 답답하네요. 텔레비전으로 방송 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쇼핑의 여왕님께서 텔레비전으로 못 보셨나 봐요. 어떻게 보고 계셨던 거죠? 유튜브나 뭐 카카오 TV로 보셨으려나요? 그랬는데 이렇게 마리님께서 채널 285번 쇼핑의 여왕님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TV별로 채널이 달라요. 이 쇼핑의 여왕님께서 스카이라이프로 수요일 바뀌어서 채널이 사라짐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없습니다. 채널이 네, 그렇습니다. 네, 마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주셨고요. 은사자님이 나가셨네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들어오세요, 은사자님. 네, 주린왕님께서 귀걸이 멋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고 있는 가운데 종목 고민에 대한 이 상담도 많이 남겨주셨네요. 한번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청당 소재입니다. 매수가 3,400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보시죠. 오성 첨단 소재 오늘 2,810원에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3,400원 비중이 20% 꽤나 좀 묵직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자체의 그런 흐름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순간급등 나왔을 때 한번 따라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날이었죠. 9월 27일 날, 네, 순간급등 나왔을 때, 네, 한번 따라잡았었던 이제 흐름인 것 같은데, 비중 자체가 20%, 네, 사실 적지 않은 비중이에요. 그죠? 네, 적지 않은 비중인데. 그렇네요. 자, 일단은 지금은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제 방향성 자체나 이런 저 부분들이 전혀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던 이런 시점에서 그죠?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좀 이제 주가가 좀 하락폭이 좀 컸었고 다시 한번 이제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수의 흐름만 좀 괜찮다라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0원대 구간대, 그죠? 3,000원대 위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세를 좀 이제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줄 거는 같은데 일단은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단발성 이슈로 좀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던 16%대의 어떤 상승폭을 만들었었던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거래량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은 혹시나 이제 여기에서 따라잡으셨을 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그죠? 여러분들이 뭐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주들 이제 좀 잘 따라잡으려고 이제 매매를 좀 단기적인 매매, 단기 매매를 좀 이제 지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보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만 보지 마시고 일단 거래량부터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간 급등 나왔을 때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단발적인 상승세를 만들고 바로 다시 조정을 긴 윗꼬리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순간적인 순간급등이죠.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만들면서 이제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이게 매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뭐 추가 매수를 이제 생각을 하시려고 이제 하신다라면은 완전한 뭐 이 3,000원대 구간대를 완전히 좀 돌파를 해주면서 그죠? 3,000원대 구간대를 완전히 돌파를 해주면서 좀 다시 한번 또 조정의 영상을 보여줄 때, 그 시점에서 한번 다시 추가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텔콘 RF 제약입니다. 네, 매수가 8,3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1.5%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3,48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매수가가 8,300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8,300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오래 가지고 계셨나 봐요.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꾸준하게 뭐 잘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버티고 계시는데 일단은 텔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네, 뭐 굉장히 좀 끼가 많은 종목에 전체적인 주가의 이제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끼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네,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계속해서 좀 급등을 만들어주는 이제 네, 그런 주가 종목이기 관리를 하는 때문에, 회사군요. 그렇죠.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 지금 박스권 흐름이죠. 여기 박스권 구간대에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추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을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주는 그런 이제 반등은 좀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천천히 조금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또 재료를 또 만들어가면서 또 끼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방향을 완전히 좀 돌려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보자. 지금 시점에서는 그저 그냥 기술적 반등을 좀 이제 해주는 그런 흐름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정배열을 좀 만들어주는 이평선으로 좀 올라타주는 그죠?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시점으로 보시고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KT 서브마린입니다. 매수가는 6,839원, 네,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6,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해저터널 관련주죠. KT 서브마린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6,800원대. 권미정 아나운서님은 이 종목들을 굉장히 좀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입니다. 네,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해저터널 관련주고요. 네. 네, 일단은 KT 서브마린 해저터널 관련주이긴 한데 주가의 방향성 자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그동안 이제 방향성을 좀 잘 잡아가다가 이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정배열을 좀 잘 만들어가다가 이제 조정을 다시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는 구간대는 여기에서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이 5,000원대 구간대에서 지금 다 정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림인데. 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죠. 그죠? 여기에서 이 자리를 지켜줘야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추세를 좀 돌려줄 수 있는, 네, 그죠? 이런 그림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현 구간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 구간 속에서 하락 박스권 안에서 지금 머물러 줄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비중 자체가 15%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소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걱정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일단 5,000원대 구간대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향 지금 잘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보시고요. 다시 한번 추세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000원대 구간대까지 만약에 하락 그림이 좀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부터 조금은 축소를 하시고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KT 서브마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SDN입니다. 매수가는 3,2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2,245원입니다. 네, 보합권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SDN? 네, SDN. 네,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 테마주로 좀 엮여져 있습니다. 네, 인맥주로 좀 엮여져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정치인 인맥주로 좀 관련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진하죠. 네. 네,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이제 근데 뭐 이게 태양광 산업 사업부의 같이도 하고 있죠. 소속인데 그렇죠. 이 기업이 친환경 섹터로 좀 어떻게 오를 가망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친환경 섹터로 한번 오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이제 흐름들이 네. 나오긴 했었는데 거기에서 정작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이슈 자체나 그런 이제 뭐랄까요, 재료 자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한다라면은, 그죠? 전반적인 이제 태양광 산업 자체의 어떤 테마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이제 OCI 같은 종목이나 이제 그런 종목들만 좀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테마 자체적인 부분에 힘을 굉장히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이제 인맥주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희망을 갖지 네, 말자. 인맥주와 네. 관련해서는 희망을 가지지 말고, 네. 네,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아까 전에 권미정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그쪽 테마 쪽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어떤 재료 쪽으로 네,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네.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네, 입자를 좀 하자. 그죠. 네, 네. 바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SDN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네, 매수가 2,13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2.3% 하락을 했네요. 1,845원. 이 기업도 정치인 관련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이게 대선주라는 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SDN도 이제 대선주였고, 그죠? 이 홈센터 홀딩스도 정치 이제 뭐 네. 관련해서 그런 이제 홍준표 인맥주, 그죠? 네, 관련주였죠. 네. 인맥주인데 결국에는 인기 투표인 것 같아요. 네, 대선주는 인기 투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위주의 어떤 이제 인맥주들이
네, 또 이제 부각이 테마가 움직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시점 최근 들어서는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최근 정치 관련주들이 좀 다 그렇죠. 쉬어가는 다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였죠. 흐름이에요. 뭐 이제 원자력 테마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게임주나 또 다른 뭐 본다라면은 또 이제 뭐 다른 이제 대북주나 네 이제 이런 여타 이제 다른 테마들이 좀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좀 이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선까지. 네 그렇죠. 네. 그때까지는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됐고 이 시점에서 바로 이제 흐름이 끊기진 않습니다. 왜?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이제 대북주가 아니죠. 대선주 관련해서 네.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가 매수 이제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Y솔입니다. 매수가 11,849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45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Y솔 살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가에 사신 거 아니죠? 11,849원이죠? 네, 그렇죠? 11,849원입니다. 그렇죠. 11,849원이시고 오늘은 못 사셨을 것 같아요. 장중에 최고가가 1,550원이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해당 종목의 어떤 뭐 이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뭐 찾아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이제 회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뭐 굉장히 좀 무난한 이제 흐름 속에서 또 이제 이번 4분기 때나 이때 3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그러면 자 일단은 현재 주가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좀 이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조금씩 이어나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주봉이나 뭐 전체적인 어떤 차트의 주가를 이제 흘러가는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점 매수는 좀 유효한 종목이 아닌가. 네,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인 건가요? 끼가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끼가 있는 종목은 네. 아닌 것 같고, 여전히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저평가 받은 종목인 것 같고요.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추가 매수로 조금 대응을 하시다 보다 보면은 좀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주가의 그런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천천히 저점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Y솔 좀 저평가가 되었다는 의견 남겨주시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데 나도 종목 고민 있는데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 고민 해결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 남겨주시고 계시죠? 2부 때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김대명 전문가님은 특히나 방송 안에서만 또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 빨리 남겨주셔야 됩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 김대명 전문가님과 2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